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자, 미리 경고드린 흐름대로 지금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자, 이번에 이렇게 반등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면서 자, 하방 조정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이번 200일선까지도 터치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인데, 자, 200일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자, 큰 흐름으로 볼 때 정배열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요 200일선 인근에서 50일선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다음 연말 그리고 다음에 연초까지의 시장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자, 이번 하락은 이전의 나스닥 저점인 만 초반선 라인까지도 충분히 보고 올 수가 있고, 심지어 이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빠진 뒤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 마지막 큰 조정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너무 먼 얘기고,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포인트, 바로 200일선을 지키는지 혹은 200일선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만들면서 큰 추세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재상승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할 시점은 아니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매수하라고 많이들 추천을 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한 위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나서 뭐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금은 안전한 위치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매수를 할 때는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항상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QQQ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자, 다만 추세상의 저점 라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자, 기술주로 대표되는 QQQ 역시도 자, 200일선을 터치하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게 세배 레버리지로 할 때는 좀 크지만 지금은 360에서 344 정도로 뭐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뭐 TQ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뭐 5에서 10% 정도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흐름의 조정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반도체가 좀 세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역배열 상황에서 지금 이미 고점 추세 라인을 한번 터치하고 떨어지고 있고, 자, 200일선에도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게 빠진다면 440 라인 정도, 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세배 레버리지로 친다면 좀 더 낙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좀 보자면, 자, 가격 범위로 봤을 때 여기서 일단은 한 1.5% 정도, 그리고 200일선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한 5%에서 6% 정도. 즉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에서 1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OXX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시면서, 반도체주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자, 숏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가 결국 5에서 15%, 자, 어제 하루에만 이제 시가 기준으로 들어갔다면 SOXS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5%가 더 간다 하면 거의 25%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빠른 움직임에는 당연히 반등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숏 같은 거를 하실 때는 항상 비중을 조절을 해주시고, 자,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정배열 구간 만들어가고 있고, 자,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추세상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하단 추세가 올라가고
상단 추세가 내려오는 이러한 변곡점 라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위쪽으로 배팅을 했다면 자, 어제 하루 만에 10% 하락을 맞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좀 하방이 빨랐죠. 그래서 자, 200일선까지 지금 단숨에 찍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지 라인인 자, 요 200일선 라인을 한 번에 10% 하락으로 찍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구간이 상당한 지지 구간이에요. 자, 217달러 라인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자, 이렇게 지지 구간이 잡혀 있는 자, 이전에는 지지 구간으로 기능을 했고 그쵸? 이전에는 저항으로 자, 돌파하고 난 뒤에는 또 지지 구간으로 기능을 해오던 요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회원님이 물어보셨을 때도 자, 217 라인을 일단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17 라인에서 딱 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손절이 나가야 되느냐. 자, 일단 손절을 칠 거였다면 여기서 나갔어야 돼요. 그쵸? 요 돌파하는 시점에 나갔어야 되고 사실 지금 이 위치에서는 손절을 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이미 하루 만에 10%가 빠졌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자, 요 217 라인을 지지하는지 를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세상의 흐름상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하루 만에 또 200일선을 이렇게 돌파해 버린다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악재가 있다고 봐야겠죠. 뭐 지금 실적 관련은 이슈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217 라인이 그렇게 한 번에 뚫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요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또 굳이 요 박스권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도 마시고 여기서 방향성이 잡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지 미리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라라고 배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팅식은 반대 방향으로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요 라인이 주요하게 추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200일선을 아예 뚫어버린다면 자, 이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다음 지지 라인은 이제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저항이자 지지 라인으로 구간했던 상황이 자, 요 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만약에 뚫려버리게 된다면 자, 161달러 수준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구간인지 보자면 자, 일단 어제 뚫린 추세 라인에서는 한 13% 정도가 빠진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162 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한 3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5에서 35%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됐을 때 주요 지지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때는 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비를 해주시고 자, 만약에 테슬라를 들고 계시고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뭐 이러한 구간에서 추매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추매를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3배 뭐 이런 거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면 뭐 5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영국에서. 자, 이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가 나오면 녹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돈이 다 날아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원금이 날아가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자, 테슬라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과적으로 매수 신호를 못 드렸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그쵸? 이때 매수하라고도 말씀을 못 드려요. 자, 이때도 못 드립니다. 자, 이때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전보다 더 올라가야 매수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해서 하방을 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미 지금 샀다고 한다면 7월에 산 거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6월의 가격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요 217 라인에서 조금 더 대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테슬라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